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이슈인데요. 우선 첫 번째 이슈는 뭐 깊이 있게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최상병 특검 그 재의결이 요번에 28일 날 있지 않습니까? 28일 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그때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에서 낙선한 의원들 중심으로 좀 정의로운 결정을 요번에 마지막에 좀 할까? 17표 정도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현역 의원들이 다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17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 사실은 민주당도 다 가결 나올지는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한번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윤석열이 지난 5월 9일이었죠. 취임 2주년 맞아가지고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본인이 뭐라고 했어요?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상병 특검 이거 우선은 공수처 수사, 경찰 수사 지켜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수사 결과가 정말 의혹이 있다. 이거 뭔가 만족이 안 된다.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내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 내가 특검하자고 요청하겠다. 그랬거든요. 수사 먼저 지켜보자고 했죠. 그런데 보란 듯이 요번에 SBS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기사죠. 수중 수색 직접 지시 없었다. 경찰 잠정 결론. 지금 최상병 관련해 가지고 두 군데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본류지요. 최상병의 이런 그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무리하게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그 지시가 과연 누구한테서 온 거냐. 대표장에서 시작된 거냐. 그 위에 여단장이 있는 거냐. 혹은 제일 위에 사단장이 있는 거냐. 지금 그거 가지고 수사하고 있거든요, 경찰이. 그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 본류에서 벗어난 거죠. 사실은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해병대에서 먼저 조사한 거를 경찰한테 이첩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해서 이첩한 거 아닙니까? 이첩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대통령실이 이첩 못하게 막았잖아요. 근데 그게 외압이잖아, 외압. 그래서 그 외압과 관련된 공수처의 수사가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수사가 있는 건데 우선 경찰에서는 어저께 SBS 보도 뭐라는 거예요. 잠정 결론. 수중 수색 직접 지시 없었대요. 이대로 만약에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1사단장, 7여단장 이 두 사람은 그냥 무혐의죠, 무혐의. 그리고 직접 지시했던 대대장들 있죠. 그 두 사람만 넘겨지는 거거든요. SBS의 기사를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만약에 요번에 경찰에서 1사단장, 7여단장을 무혐의로 만약에 처리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7대대장, 11대대장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고 아까 1사단장, 또 여단장 만약에 무혐의로 혐의 없음으로 끝나버리면 박정훈 수사단장이 국방부와 마찰을 빚으면서 지휘했던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는 방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단장, 사단장까지 혐의를 적용하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SBS의 이 보도는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이 새끼들이 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지금 이 사건을 그냥 대대장 선에서 끝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여단장이니 사단장이니 혐의 없는 걸로 했다고 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실에 지금 최상병 그 수사 외압 있잖아요. 그 외압이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SBS의 논리는 뭐냐면 이거 보니까 박정훈이
괜히 불필요하게 여단장 이름을 적시해가지고 여단장 사단장을 적시해가지고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는 거를 대통령실이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여단장 사단장 혐의가 없어? 그러면 대통령실이 잘한 거네. 박정훈이 무리하게 조사한 거네, 수사한 거네. 이렇게 지금 여겨질 수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은요, 여단장 사단장이 혐의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그 전 단계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거, 그 이첩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 과정에 개입해가지고 이첩 못하게 한 거, 그게 중요한 거지. 만약에 경찰에서 여단장이건 사단장이건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그 문제가 결과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SBS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기사를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금 최상병 특검 지금 막 목소리 나오니까 이거 뭡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사가 나와갖고 경찰에서 여단장은 사단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특검 할 것도 없네. 특검 할 것도 없어. 대통령실이 이렇게 이첩 못하게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거네. 지금 그런 식의 분위기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난 너무 진짜 악랄한 것 같아. 경찰 새끼들도 그렇고 이 기자도 그렇고 너무 시점이 악랄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나온 거예요, 어제. 윤석열이 어저께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네? 윤석열 거부권 행사 하자마자 나온 거야, 이게. 경찰에서는 여단장 사단장 혐의가 없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 나는 좀 무섭기도 해요. 왜냐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부와 경찰과 언론이 똘똘 뭉쳐갖고 이렇게 유치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해병대 최상병 그 특검을 그냥 흐지부지 만들고 싶어가지고 분위기 만들고 싶어갖고 지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이렇게 지금 수사를 부리는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너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니야, 하필이면 경찰이 결론을 어둡게 내? 하필이면은 SBS가 이거를 어둡게 단독 보도를 해? 이거 왜 보도하는 겁니까? 최상병 특검 이거는 원천적으로 의미가 없고 문제가 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혀. 전 그런데 오히려 지금 경찰이라든가 SBS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최상병 특검 물타기 하려고 이따위 기사를 지금 빨리 내보낸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 기사 때문에 윤석열이 말한 대로 지금 이 수사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 왜냐면 지금 해병대 1사단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근거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덮으려고 그래. 이러니까 수사를 믿을 수가 없어. 더 특검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쓸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여튼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요, 이 나라가 진짜 엉망이에요, 엉망. 김진표 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상병 특검법 28일 날 무조건 제외를 한다. 이날이 마지막이거든요. 28일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제외를 안 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야가 합의 안 되더라도 이날은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28일 해야 돼. 그러면 28일 했을 때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데, 오늘 동아일보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아니, 문화일보. 뭐라고 나왔냐? 김웅원이 문화일보하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 김웅의 말에 의하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한 10표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0표. 10표가 나오면은 특검이 통과는 힘들지요.
힘들지만 야 10표가 나왔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왜냐면 어차피 지금 통과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 되면은 무조건 최상병 특검이 일본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8표만 있으면 돼. 8표 8표 중에서 사실은 또 민주당에서 아니 국민의힘에서 찬성하겠다는 사람들이 벌써 여러 명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런데 물론 현역 지금 의원들이 다음 국회 때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정표는 될 수 있는 거거든요. 10명이 나온다는 건 다음 국회에서도 충분히 8명 나올 수 있겠는데 나는 좀 이런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근데 김웅에 의하면 뭐가 큰 건지 모르겠지만 한 10표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화일보가 요번에 낙선한 혹은 불출마한 컷오프된 의원들을 전화해서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인터뷰한 사람 중에 3명이 지금 고민 중이다 라고 했고 정확하게 나는 반대다 밝힌 사람은 8명. 그 외 사람들은 연락이 안 되거나 입장을 말하지 않았대요. 입장을 말하지 않았대. 아니 사실은 그 기자한테 그냥 말이라도 난 반대다 할 수 있잖아. 근데 기자하고 통화해서 어차피 익명인데 명확하게 반대라고 안 하고 고민 중이다 말하는 거는 실제로 찬성할 수도 있는 거죠. 한 초선은 뭐라고 하냐?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야당의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한편으로는 최상병 부모 입장에 섰을 때 진상규명이 명확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고민이 된다. 또 어떤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할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나오지만 않아도 거기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 4월 19일 날 이번 총선 낙선한 낙선자들 모여가지고 물론 여기는 현역 의원도 있고 그냥 원외 위원장도 있죠.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왔죠. 뭐라고 했습니까? 낙선자 간담회를 했는데 이번 총선 진 거는 대통령 때문이다.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대요. 대통령 때문이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백서를 만들고 있잖아요. 백서를 조정훈이 위원장 나갖고 만들고 있는데 지금 조정훈은 계속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황영우는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황 의원은 총선 진 거는 대통령 때문이 아니고 한동훈 때문이야. 지금 그쪽으로 분위기 몰아가고 있죠. 아니, 한동훈 때문에 진 것도 맞죠.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패배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거든? 낙선자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윤석열이가 낙선자들 만나가지고 엄청 위로하는 척하고 계속 초선들 만나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저는 국힘당 의원들 특히 낙선한 58명 의원들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머리가 복잡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분노할 것 같아요. 저 뻔뻔한 새끼들. 저것들 때문에 내가 졌는데 특히 컷오프라든가 컷오프 당한 사람들 있잖아. 특히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외로 표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좀 기억나는 사람들만 몇 명 정리를 해봤어. 이번 선거에서 그 아예 불출마 한 사람들 있지. 불출마. 뭐 김웅, 하태경, 이명수, 장제원, 이달곤, 유두현, 김일국 등등등 이 불출마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사실은 완전 자발적으로 불출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실은 억지로 한 거지. 근데 여기서 김웅이라든가 하태경도 어쩌면 저는 솔직히 장제원도 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불출마하면서 김웅, 하태경 이 컷오프는요 다 초선이야. 초선 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컷오프 됐을 때 엄청나게 반발한 사람들이에요. 나 탈당한다. 특히 이채 같은 경우는 초선이 아니지만 나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간다 막 그러고 난리 폈던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요번에 국힘당에서 현역 의원인데 컷오프로 날아간 사람들은 다 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홍석준, 안병길, 이채익, 유경준, 김영선, 지성호, 최영희, 서성숙. 특히 김영선 같은 경우는 5선 의원이에요. 5선 의원. 5선 의원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찬성하면서 더러운 수돗물도 먹었던 사람인데 그냥 컷오프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반대할까요? 난 찬성할 것 같아, 느낌이. 또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도 있어요. 김병욱, 김희곤, 임병헌, 이주환, 전봉민, 김용판. 경선 탈락. 또 낙선인자들 서병수, 최재형, 유이동, 조혜진. 또 당선된 사람들 중에 안철수 같은 경우. 나경원도 전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 사람들 저는 사실은 제가 흰색으로 표시하긴 했지만 이 사람들 다 합치면은 27명이거든요. 27명?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27명. 27명인데, 저는, 제가 그냥 보니까, 인간적으로, 진짜, 어차피, 무기명이니까, 17명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근데 문제는 뭐냐? 변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국힘당 17명 카운트한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윤석열 친한명 특검을 찬성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다 찬성을 할지 혹은 다 과연 참석을 할지 민주당 의원들은 다 참석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요번에 컷오프 된 의원들 많잖아요, 민주당도. 과연 그런 인간들도 다 참석을 해서 가결을 할지 그게 하나 고민이 있는 거지. 그게 됐을 때 17표만 나오면 되는데 전 국힘당에서 17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나오면 정말 대박입니다. 그럼 윤석열은 거의 탄핵과 다를 게 없죠. 근데 제일 황당한 변수는 오늘 최경영 TV 보니까 최경영 기자가 얘기하던데 지금 이런 소문이 들린다고. 저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지금 무기명 아닙니까? 무기명? 무기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건데 이것들이 무기명인 거를 기명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참석을 해. 참석한 다음에 투표하러 가갖고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도 추경호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친한명 특검 재결할 때 부결하는 거를 당론으로 하겠다 그랬어. 당론으로. 아니 무기명인데 당론이 어딨어. 무기명할 때 당론이 어딨습니까? 무기명은 당론이 없어요. 당론으로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이럴 수 있는 거죠. 최악에는요. 참석한 다음에 아예 기권. 야, 우리 기권이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마. 그 자리에 앉아 있어. 투표하려면은 투표함에 가갖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반대할 거니까 아예 아예 기권. 그냥 앉아 있어. 투표하지 마. 일어나서 가는 사람은 무조건 찬성으로 간주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최경영 기자가 지금 이렇게 할 것 같다는 무슨 얘기도 들었다고 하는데, 야, 정말 이런 식으로 이 벌어지면요, 이거는 진짜 국회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개새끼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이거는 진짜로 반환법적인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국힘당 의원 새끼들은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자기가 없는 새끼들이에요, 진짜. 부끄럽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짓까지는 안 할 거라 생각하는데 설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짓은 안 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이 정권이 지금 워낙 급하다 보니까 너무 어거지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하여간 저는 요번에 그렇게 억지로 아예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 그렇게 안 하고 무기명으로 만약 투표를 하게 된다면 저는 17표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본 사람들, 이 사람들
불출마, 컷오프, 강성 탈락자, 낙선자, 당선자 딱 보니까 17표는 꼭 그렇게 불가능한 수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의 바람이 담긴 또 이 분석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다음 주 화요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민주당이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요 간단해요. 간단한 건 아니지만 우선 국힘당 의원들을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물론 아예 안 될 것 같은 사람 제껴놓고 사실은 여당하고 야당하고 의원들 친해요. 지금 이 방송에서 상임위 할 때만 서로 싸우는 거지 들어보면은 상임위 때 막 싸워놓고 끝나고 나면 둘이 같이 뭐 술 마시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친하다는 거 아니니까 인간적으로 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지도부에서 이거는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국힘당 의원들 이름 하나하나 쓴 다음에 그 의원에게 친한 사람 민주당 의원들 있잖아요. 붙여야죠. 암흑의 의원은 민주당 의원 누구가 붙어가지고 설득을 해라. 누구하고는 누가 설득해라. 다 대인 마크, 1대1 마크로, 두세 명씩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해달라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친한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 달라붙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부탁을 해야 돼. 애걸 하면서. 최상병 부모님을 생각해봐라. 응? 지금 네 아들이 몇 살이냐? 네 아들도 군대가 있지 않냐? 정말 그렇게 감정에 호소를 하더라도 설득을 해야 돼요. 좀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다. 지금 대부분 현재 국회의원들 자식이 최상병보다 어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다 그 나이 또래, 좀 더 많은 또래, 다 그런 또래거든요.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이걸 설득을 해야 돼. 더군다나 지금 이거는 보수에서도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반대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 꼭 28일 날 최상병 특검 재의결 돼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21대 국회가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